인사와 이제 복무 연계 급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나이스 급여에서 대우 공무원을 수당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공무원 임용력 35조 3에 따라서 선발이 돼요. 네, 선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월 1일에 이제 선발이 돼서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게 알아서 들어가요. 이게 뭐 급여 기본에 뭐 4.1%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건 주무관님들이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를 봐야 되느냐? 대우 공무원이라면 여기 대우 공무원의 Y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기본 정보, 기본 사항 관리에서 이분이 여기가 Y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아마 잘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없다 그러면 당연히 지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시면 아마 기본급에 알아서 잘 들어가실 겁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인사 발령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간혹 저 한 명 그런 분 봤거든요. 나 요번에 대우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수당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대요. 알고 봤더니 그 대우 공무원에 대한 그 인사를 좀 누락하셨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교육청에 문의하셔가지고 여기에 반영이 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 발령이 다시 이게 왔어요. 그분 거는. 이번엔 모범 공무원 수당인데요. 이 모범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게 등록을 또 해주세요. 그러면 또 얘도 대우 공무원처럼 모범 공무원의 Y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의 기초자료 생성하고 일괄 작업을 하면 알아서 들어가고요. 3년간 매월 5만 원씩 지급되는 전액 비과세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알아서 반영이 되는데 제가 요번에 4세대 나이스 넘어오고 7월 달에 모범 공무원 수당이 잘 반영이 됐는데 그 8월 달에 이분이 빠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이제 뭔가 오류였겠죠.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소급 체크해가지고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갑자기 드리던 분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 5년, 3년간 이제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이 3년이 끝났는지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Y 표시가 있는지 아니면 한번 다시 기초자료 생성해서 해보시면 아마 잘 반영이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휴직 같은 경우도요, 휴직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주셔야지 급여가 정확히 계산이 돼요. 휴직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도 우리 기본 사항에 가면요, 웬만한 것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휴직 구분, 뭐 휴직일, 이게 잘 등록이 되어 있는지, 특히 만약에 10월 달 이제 10월 만약에 말일에 이제 우리가 휴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이 없으면 일할 계산이 안 되고 전액 지급이 되겠죠. 그렇죠? 이미 뭐 되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뭐 환수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환수를 하기 싫어서 미리 제가 계산해서 또 넣는 편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가 이제 작업할 때 이번 분명히 휴직이라고 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되면 아마 여기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럴 겁니다. 입력이 안 돼서. 이제 복직도 사실은 복직일이 있어야지 지급이 일할 계산이 가능해요. 막 8월 중간에 복직하시는 분은 우리 8월 초에 급여 작업하잖아요. 이제 복직일이 미리 입력이 되어 있다면 일할 계산돼서 잘 반영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사실 미리 작업을 해둬요. 미리 작업을 했다가 지급할 수도 있고 혹은 다음 달 급여에서 소급 처리해가지고 반영을 해주실 수 있는데 이 복직일이 반드시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복직일을 여기 입력을 하셨다면 이 기본 사항에 여기 복직일 지금 없잖아요. 이런 게 입력이 잘 되어야지 반영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정근수당이라든지 명절 휴가비가 이제 여기 입력이 안 됐다면 당연히 지급 처리가 안 할 거고 네, 그렇게 처리가 되겠죠. 아예 여기는 입력이 안 되면 이 정근수당하고 명절 휴가비가 계산이 안 되니까 복직하신 분이 있다면 네, 확인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런 복직도 이제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처리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징계입니다. 징계 결정 시에 이제 교육청 인사 담당자가 이것도 등록을 해주시는데 징계 종류라든지 뭐 징계 여부 뭐 이런 거 처분일 이런 것들이 급여가 입력이 다 되어 있어야 급여가 자동으로 잘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징계가 종료가 됐는데 또 이게 자꾸 감액이 될 때는요 여기 징계 종료일을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종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입력이 안 됐다면 또 교육청 담당자한테 말씀을 하셔서 좀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인사랑 이제 급여가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네.
이런 수당을 받으시네라고 했을 때 저절로 사실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가 다 되고 만약에 잘 반영이 됐다. 아니면 혹은 중간에 그런 누락이 돼서 교육청에 말씀드려서 그게 반영이 됐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자료 생성하고 월급의 작업을 한 번 정도는 해 주셔야지 반영이 다시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분 요번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우공무원 수당 받으셔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모범공무원 수당을 받으셨는데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됐다면 그거를 내가 알아서 조정수당 탭에다가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그 인사 담당자들한테 반영하셔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급여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 조정수당 탭에서 작업은 지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직 가산 1, 7 겸임, 그 다음에 이제 8 영양교사, 9 사서, 10 전문 상담 교사는요, 인사랑 연계되지 않아요. 인사랑 연계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주무관님들이 급여에서 개인 수당에다가 네, 개인 수당에다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 이제 사서 선생님이 오셨다면 그 개인 수당에 네, 그 수당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사랑 연계되는 게 있고 연계되지 않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초과 근무인데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요, 우리가 휴일 근무를 하지 않아요. 그쵸? 어느 정도는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도 물어보시죠. 휴일 근무 안 하면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초과 근무 신청을 하실 때 여기 초과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하시고 여기 휴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4시간만 인정이 되고 또 하루에 1시간은 공제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휴일에다가 체크를 하면요. 그 1시간이 공제되지 않아요. 네. 1시간이 공제가 되지 않고 모든 시간을 합산해 줍니다. 근데 가끔 이제 주말에 이제 학생을 데리고 뭐 어딜 가신다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일을 업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휴일 체크를 표시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1시간이 공제 처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급여 담당자가 어떻게 휴일인지 이거 다 찾아서 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혹시 1시간이 그냥 공제 처리가 됐다면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올리시는 분들이 잘 올려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작업하지 싫어가지고 한번 확인할 때마다 좀 이분이 휴일 체크 1시간이 공제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은 해보는 편이에요. 제가 똑같은 일 2번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급여 담당자들이 나 편하려고 하는 거지 그분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내가 다시 일 안 하려고 많이 꼼꼼히 챙기시는 편이시죠. 우리 초과근무 확인하실 때는요, 실제 초과근무 1시간만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지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다면 사실 시작이 9시면 9시 전에 오셔서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9시부터 하시던지. 그런데 뭐 전에 왔다고 8시부터 뭐 10시까지 근무하셨다면 이걸 모두 다 인정해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지문이나 그런 거 시간이 다 나오니까, 우리 주방님 반응도 이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닌데 하시는 분 제가, 너무 좋네요. 네. 네. 주무관님들이 보실 때, 딱 우리가 신청한 시간 안에서, 그쵸? 신청한 시간 안에서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이 사실 교집합으로 돼야 되겠죠. 딱 맞물렸을 때, 그래서 그 시간만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는요, 우리가 최대 하루 4시간만 인정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시간이 초과된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됐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니까 4시간 이상 초과하신 분이에요. 이런 표시예요. 이렇게 틀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거를 매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초과 근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월별 집계를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근무 일수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이거 합산해가지고 이제 급여에 반영이 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근무 일수 여기 보실 때 한 15일 미만이다. 정액분이 온전히 안 나간다 한다면 이분 따로 이름을 조회해가지고 우리 교장은 초과 근무 안 나가는 거 아시죠? 네. 말고 뭐 이분들 있다면 사실 복무를 한번 체크해 봐요. 혹시 하루에 2번 달아 하셔가지고 공제된 게 없는지. 요새는 나이스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복무를 잘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는 편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출퇴근하는 시간 내에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종은별은 이제 우리가 시간의 수당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우리 휴일 근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달 한 거를 다음 달 급여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2월의 경우에는 그 한 번 다 12월까지 같이 합산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월 달에 다시 정산을 해요. 주무관님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작업이긴 하죠. 네, 급여 담당자가 좀 좋아하지 않은 작업이긴 합니다. 그래도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공문이 좀 늦게 오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우리가 4시간을 하는데 1시간을 공제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고, 휴일 체크를 하시면 1시간의 공제 없이 모두 다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네,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액분 같은 경우는요, 그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 일수가 나왔을 때 있잖아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근무 일수가 총 15일 이상이 되면 우리가 10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15일 미만인 사람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개인의 이제 개인적인 복무가 달렸을 때는 전부 다 일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가, 병가, 공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빠지겠지만 외출, 조퇴 할 때도 그 하루의 일수가 다 빠집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의 경우는 그 연가를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 일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 다 통째로 빠지기는 애매해서 매일 뭐 조퇴를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퇴하실 때 이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은 좀 확인해 보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육아 시간이라든지 모성 보호 시간 같은 경우는 다 합산해서 8시간 이상이니까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파견자 같은 경우는 초과 근무가 자동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매달 확인하셔가지고 등록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빨간색으로 그 나온 게 있는데 41주 연수라든지 선생님들이 가끔 출장 연수로 다실 때가 있거든요. 자기 연수한다고. 네. 이 출장 연수라고 복무를 올렸을 경우에는요, 근무일수에서 아예 제외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선생님도 얼마 전에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자기 연수 간다고 출장 연수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근무일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다시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적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시간 이상 근무를 우리가 해야 되고, 이거 1시간이 공제가 되니까요. 네, 그렇게 1시간 이상 이 근무를 하셨을 때 인정이 되는데, 특히 조기 출근한 경우가 있어요. 네, 조기 출근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반드시 1시간 이상이 되어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학교에서 말씀하는 게, 저희 학교 선생님이 질문을 찍으시잖아요. 59분 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조기 출근해서. 이거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거죠?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네. 1시간 이상 한 거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기 출근을 반드시 1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인정해 드리고 있죠. 공무직은 59분 하셨다? 그럼 다 인정하는데 공무원은 이전에 59분 하셨다?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근무로 선택해야 되고 휴일에는 반드시 휴일 하셨다면 체크를 해주셔야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그 우리가 이제 2시간 외출하고 나서 이제 초과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이것도 4시간 모두 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예시도 한 번씩은 찬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육아 시간이라든지 이제 모성보호 시간에는 아예 원칙상 불가죠. 네, 주무관님들도 이런 내용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사용하실 경우에는 일반 복무로 변경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지 됩니다.